미쳤어. 우리 이번 수학여행 한국으로 간대. 여기 한 소년이 기뻐하며 소리를 지르네요. 왜 영국에 사는 이 소년은 한국 여행을 이리도 반기는 걸까요? 과연 처음 기대만큼 한국은 재밌는 곳이었을까요? 오늘은 이 소년의 수학여행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드워드 해링턴이에요. 영국 최고의 명문 사립학교인 이튼 칼리지에 다니는 17살 학생입니다. 왕자들이 다녔던 학교라고 하면 더 알아보실지도 모르겠네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전형적인 영국 상류층 청소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 방 안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 방 벽에는 블랙핑크의 포스터가 가득하고 책상에는 한국에서 공수해온 굿즈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침대 옆 협탁에는 한국어 교재가 놓여 있고 노트북에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목록이 즐겨찾기로 가득합니다. 친구들은 제가 한류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다고 놀리곤 하죠. 어쩌다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시작은 단순했어요. 몇 년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죠. 그 화려한 영상미와 중독성 있는 음악에 단번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영상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그 후로 저는 K-팝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부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를 모조리 섭렵했어요. 저도 모르게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학교에서 유일한 한류 팬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밀스럽게 K-팝을 즐기던 친구들이 하나둘 커밍아웃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우리 학교에는 작은 한국 문화 애호가 커뮤니티가 형성되었어요. 봤어? 유튜브에서 한국 편의점 음식 먹기 챌린지가 유행이래. 너 저번에 내가 보내준 한국인처럼 하루 살기 영상 봤어? 이런 대화가 기숙사 복도에서 오가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저희들끼리 한국 라면 파티를 열기도 하고 주말엔 몰래 한국 영화 상영회를 열기도 했죠. 물론 학교 규정을 살짝 어기는 행동이었지만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이번 수학여행 목적지로 대한민국을 발표했을 때 그것은 마치 저희의 비밀 소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 부산 일정으로 10일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저희 한류 애호가 그룹은 거의 발광하다시피 기뻐했죠. 드디어 진짜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 블랙핑크 포스터가 붙어있는 강남 거리를 걸을 수 있다니. 한강에서 치맥이라는 걸 해봐야 한대. 유튜브에서 봤어. 그날 밤 저는 흥분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스크린으로만 접했던 나라를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출발까지 3주가 남았지만 그 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 여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가이드북을 사고 한국어 기초 표현을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문할 장소들을 미리 검색해보고 꼭 먹어봐야 할 음식 리스트도 만들었죠. 제 룸메이트 올리버는 제가 미친 것 같다고 놀렸지만 사실 그도 몰래 저와 함께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의 발음이 어색할 때마다 저희는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기대와 설렘 속에서 출발 날짜가 다가왔고 드디어 저는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비행. 그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곳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와, 이건 정말 공항이 아니라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아. 올리버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은 믿을 수 없이 깨끗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안내원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길 잃은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는 몇 분 안에 모든 절차를 끝냈습니다. 영국에서는 입국 심사를 위해 최소 30분은 줄을 서야 하는데
저희 인솔교사인 미스 캐롤라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도시 풍경, 그리고 그 사이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마치 미래와 전통이 공존하는 듯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묵게 될 호텔은 서울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짐을 풀자마자 저희는 첫 번째 탐험을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야. 올리버가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 앞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단청과 곡선미가 돋보이는 지붕은 제가 넷플릭스에서 본 사극 드라마의 배경 그대로였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수문장 교대식을 볼 수 있었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의 위엄 있는 모습에 모두 감탄했습니다. 경복궁 관람 후 저희는 근처의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통 공예품과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거리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장소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선물할 한국 전통차와 도자기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블랙핑크 팝업 스토어가 있대. 누군가 외쳤고 저는 본능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너무 서둘러 달리다가 제 발이 꼬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오른손을 뻗어 땅을 짚었는데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 괜찮아? 미스 캐롤라인이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네, 괜찮아요. 저는 아픔을 참으며 웃으려 했습니다. 그냥 손목이 좀 아플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손목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첫날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행여행 일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참고 계속 따라갔습니다. 인사동을 구경한 후 저희는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과 쇼핑객들로 붐비는 거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손목의 통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손목은 이미 심하게 부어 있었고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에드워드, 그 손목 상태가 심각해 보여. 올리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스 캐롤라인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시 쉬면 나아질 거야. 그날 밤 저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을 조금만 움직여도 날카로운 통증이 손목을 관통했습니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올리버가 미스 캐롤라인을 깨웠고 아침 일찍 병원에 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경우 병원에서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할 텐데. 저는 체념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가이드 박 씨는 근처의 대학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병원은 규모가 엄청나게 컸고 많은 환자들로 붐볐습니다. 이거 하루 종일 여기서 보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접수를 마치고 불과 15분 만에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의사는 유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의사는 즉시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검사 후 10분도 안 되어 결과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세한 골절이 있네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깁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영국과의 차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검사 결과를 받으려면 적어도 하루는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약을 처방받는 과정까지 포함해서 전체 병원 방문은 단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병원비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20라고요? 저는 계산서를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이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가이드 박 씨가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면 적어도 수백 파운드는 냈을 텐데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병원에서의 빠른 치료 덕분에 저는 그날 오후 일정인 남산타워 방문을 놓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깁스를 한 손으로도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이었다면 하루 종일 병원에 묶여 있었을 거야. 제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일기를 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드라마와 음악을 통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의 한국 여행이 시작된 지 겨우 하루 만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 3일째, 저희는 서울의 또 다른 명소들을 탐방했습니다. 가이드의 추천으로 이날의 첫 목적지는 최근 개방된 용산 어린이 정원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용산 미군기지였던 약 90만 평의 부지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돌려준 곳이에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도 이 근처에 있답니다. 공원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는 그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도 하이드 파크나 리젠트 파크 같은 유명 공원이 있지만 용산 어린이 정원은 그 정원의 세심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를 이룬 곳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만하네요. 미스 캐롤라인이 감탄했습니다. 마치 싱가포르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와 같은 느낌이에요. 공원 곳곳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반려견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광경은 바쁜 도시 한복판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넓은 공원을 도심 한가운데 만드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특히 이곳이 군사기지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의미가 깊죠.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의 산책을 마친 후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의 규모와 소장품의 다양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방대한 컬렉션이 있었죠. 이 금관은 신라시대의 것으로 약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가이드가 유리 케이스 안에 전시된 화려한 금관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저희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KTX라고 불리는 한국의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영국의 기차와 비교해 볼 때 KTX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빠르게 운행되었습니다. 이 기차 와이파이가 히드로 공항보다 빠르다니까. 올리버가 자신의 속도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길에 저희는 KTX역 내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 편의점 음식 따라하기 영상을 많이 보았던 저는 꼭 시도해보고 싶었던 조합이 있었습니다. 올리버, 유튜브에서 본 그 음료 조합 기억나? 한번 시도해볼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빙글의 바나나 우유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두 음료를 섞자 친구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첫 모금을 마신 후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바나나 맛 커피라니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친구들도 하나둘 맛을 보더니 곧 각자 자신만의 바나나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은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해운대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감천문화마을의 알록달록한 집들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자갈치 시장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생전 처음 보는 해산물들을 구경하고 현지 식당에서 회와 굴을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산 오징어라고요? 서진스가 접시 위에서 꿈틀거리는 오징어 다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굴도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레몬즙을 살짝 뿌려 먹으라고 조언해줬는데 신선한 굴이 입안에서 녹는 느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굴을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레몬즙과 함께 먹으니 바다 향이 덜하고 정말 맛있네. 올리버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굴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젓가락을 들어 오징어를 집어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의 맛은 정말 특별했고 처음에는 망설이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둘째 날 저녁,
저희는 유명한 삼겹살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설치된 그릴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에드워드, 이렇게 굽는 거야. 가이드가 보여준 대로 저는 두툼한 삼겹살을 가위로 자르고 그릴에 올렸습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퍼지는 향기는 정말 군침이 돌게 만들었습니다. 쌈장을 조금 발라서 상추에 싸 먹으면 더 맛있어요. 가이드의 조언대로 해보니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고기의 풍미, 신선한 야채의 아삭함, 그리고 쌈장의 달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영국에선 바비큐라고 하면 야외에서만 하는데 이렇게 실내에서 각자 구워 먹는 문화가 정말 독특하네. 미스 캐롤라인도 삼겹살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나와서 저희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여전히 안전하고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영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할 텐데 여기는 정말 놀라워. 미스 캐롤라인이 말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저는 유튜브에서 유명한 또 다른 한국 음식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불닭볶음면이었죠. 이거 먹어볼래?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이 도전하는 영상을 많이 봤어. 저는 친구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놀랍게도 불닭볶음면 패키지에는 영어로 설명이 써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메뉴들은 이렇게 영어 설명이 있어 더욱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극도로 매운맛이라. 도전해볼까? 올리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희는 컵라면을 끓여 맛보았습니다. 처음 한 입을 먹자마자 입안이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 서진스가 소리쳤습니다. 그 매운맛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편의점에서 산 쫀득쫀득 찰떡 아이스를 꺼냈습니다.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불타는 입안을 시원하게 식혀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최고의 야식 조합인가 봐. 올리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국에선 이런 밤 문화가 없는데 한국은 정말 24시간 살아있는 나라 같다. 부산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2일은 서울에서의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저희 한류 애호가 그룹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은 K-팝 문화의 중심지로 여러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는 SM 엔터테인먼트와 JYP 엔터테인먼트의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K-팝 굿즈숍을 구경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정말 K-팝 아이돌이 된 것 같아. 올리버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한강공원에서 치맥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맥주 대신 콜라로 분위기를 내보았습니다. 한강까지 음식 배달이 되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도 끓여 먹었는데 한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들, 친절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국에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비행기 안에서 올리버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편의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런던 지하철이 얼마나 느리고 더러운지 다시 느껴야 한다니 끔찍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제 제출, 시험 공부, 그리고 매일의 일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 며칠은 시차 적응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수학여행의 기억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에드워드, 이제 그만 한국 사진 보여주지 않을래? 점심시간에 친구 제임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같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아. 저는 웃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학여행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계속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는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미스터 해링턴,
한국 여행에 대한 보고서를 학교 신문에 기고해 볼 생각 있나요? 영어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 후에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이튼 소년의 한국 탐험기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를 학교 신문에 실었습니다. 그저 제 경험을 솔직하게 적었을 뿐인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너 때문에 나도 한국 드라마 보기 시작했어. 같은 반 토마스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꽤 재밌더라. 물론 모든 사람이 제 열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제가 너무 집착한다고 놀리기도 했고, 다른 친구들은 단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며 곧 시들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에드워드가 항상 그랬잖아. 작년엔 프랑스 문화에 빠졌다가 그전엔 체스에 미쳐 있었고, 제 오랜 친구 헨리가 말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새로운 것에 깊이 빠졌다가 다음 관심사로 넘어가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은 뭔가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제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역사 수업에서 아시아 부분을 배울 때 저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 특히 경제 발전 과정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토록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역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그 발전의 증거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대학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 저는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한국이나 동아시아에만 초점을 맞추진 않았지만 그 경험이 제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했습니다. 에드워드,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국제관계나 정치학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수학여행이 너에게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구나. 저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진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를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와 관점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또 가보고 싶니? 어머니가 어느 날 물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언젠가는 꼭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교환학생으로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외교부에서 일하게 된다면 한국 근무를 지원해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였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가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닌 더 깊은 이해와 교류를 통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저는 한국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에드워드의 한국 여행은 끝이 났지만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한국에 대한 애정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영국 최고의 명문고 학생들도 반해버린 우리나라의 매력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에드워드처럼 한국 문화에 빠져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혹시 해외 친구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어디를 소개해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